140페이지. 그 146쪽이네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지역적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은 전국, 밑줄 치고 전국의 동그라미 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은 지역 범위가 없습니다. 전국이고요. 왜 이걸 전국이라고 했냐면 양바로 2번에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신 분이 부칙 제2조 2항이 있죠. 6조 2항 2부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른바 중개인인데 이 중개인은 특광도가 원칙입니다. 밑줄 칩니다. 특광도. 예를 들어서 구례군에서 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례군에서 하신 분은 순천시에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순천시가 광역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광역시로 생각하신가 봐. 도요, 도.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중개인을 하시는 A씨가 순천 지역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은 동이니까. 광역시. 광주는요, 광역시. 전라도. 전라도. 광주 광역시예요. 광주 광역시. 시전.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공인중개업을 중개사업을 하신 분은 다 가능하겠지만 광주에서 하신 분은 전라도 물건을 손대면 안 되겠죠? 주의합니다. 이게 꼭 나와요. 부칙 6조 1항의 중개인의 범위는 업무 범위는 제한적이다. 어디만 한다? 특광 보호만 하는데 이게 시험 질문으로 나오진 않고요.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자 업무 우리 부칙 말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죠? 전국이라고 했죠? 전국이잖아요. 만약에 부칙 6조 2항의 중개인이 그 업무를 전국으로 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할까요? 소속공인중개사를 소공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소속이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쪽으로 생각하세요. 누가 자체가 안 되죠? 중개인 자체가 지역적으로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이렇게 같이 했다고 해서 이게 전국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나중에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이 사람은 하나 더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보망 사이트가 있어요. 이 정보망 거래는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몰린 정보망이 있어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정보망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는 불가능하다는 거 정리해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바로 2번에 특광도만 원칙이고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을 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의 하나의 동그라미 하나의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다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밑줄 칩니다. 여기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끊고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관할구역 밖에 동그라미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주의합니다. 어디에 있는 건요? 정보망에 있는 것은 거래할 수 있다. 밖에 있는 것도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등록관청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취업을 할 수 있다. 6개월의 동그라미 칩니다. 6개월. 몇 개월? 6개월. 이게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나중에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어요. 3개월짜리가 있는데 심한 것은 몇 개월? 6개월. 그렇지 않은 것은 3개월.
이 사람 자기 것만 거래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것까지 거래하면 무슨 6개월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인이 업무 범위 벗어나서 거래하면서 6개월. 아무튼 밑줄 치고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밑줄 칩니다. 6개월과 3개월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147쪽에 가시면 중개법인의 경업 범위로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죠? 제14조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업 제한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했죠? 범위는 관상정분, 알선, 경매 이렇게 했죠? 관상정분, 알선, 경매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드리면 14조 옆에 따른 관상정분, 알선, 경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14조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끊고 중개업 및 다음 각부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할피할 수 없다. 1번 중개업. 중개업은 가능합니까? 개업공인사? 중개업은 가능하겠죠? 중개업이 뭐죠? 중개업이 뭐죠? 고객의 우리 의뢰를 받아서 억울하고 보수를 받고 중개업은 의보업이라겠죠? 의뢰받아서 의뢰받고 의보업, 의뢰받고 보수를 받고 업을 하는 자, 이게 중개업이라겠죠? 중개업은 가능합니다. 법인도 중개업 가능하고요. 1번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에 밑줄 치고 관에 동그라미 쳐져 있나요? 지난번 했나요? 자, 관리 대행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임대 관리에 밑줄 치고요. 임대 관리는 가능한데 임대 사업은 안 돼요. 임대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관리하고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에 밑줄 치고 상담 가능해요. 그러나 부동산의 이용 개발업 가능할까요? 법인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개발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개발을 뭘로 바꿔나요? 개발업. 업이 들어가면 직업을 삼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의 동그라미 칩니다. 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밑줄 있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정보사업을 하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안 되겠죠. 일반 안 되고 또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 되겠죠. 누굴 대상으로만? 개업공인중개사로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 뭐라고 되어 있죠? 분양 대행.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위 나중에 보시면요. 법인에 소속돼서 이 분양 대행 때문에 이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분양 대행 하시는 분 잘하시대요. 전화해가지고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하시는 분인데 3년에 걸쳐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작년 울음바다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분은 소득이 높아요. 분양 사무실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취업해요? 네? 그렇게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은 세종시에서 지금 세종이 떴잖아요. 그쪽에서 공인중개사 하시고 부인은 광주에서 이거 하시거든요. 사무실에서. 근데 이것도 제약이 있나 봐요. 자격증에 대한.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3년을 내리 고생하시다가 3년 동안 학원 다니시다가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울음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의지하는 거지. 절실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은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기회 되시면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근데 이쪽 하신 분은 전문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분양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분양하실 때 잘 하시더라고요. 잘해요. 소득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얼마를 상상할지 그 이상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대상의 밑줄, 공매 대상 밑줄 치시고요.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권리 분석 밑줄, 취득 알선, 알선의 동그라미,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경매, 공매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걸 경매, 그다음에 은행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공매라고 통상 그러죠. 이 공매 물건을 잡아내서 공매를 은행이 신청하게끔 해서
이렇게 그 주위에 토지를 사서 건축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알짜배기로 돈 벌고 계신 분이 우리 공식법 선생님. 잘하십니다. 나중에 이런 업무도 배워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땅 야금야금 사가지고 요지 땅을 한 평 한 평 사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지 잘합니다. 전문가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동그라미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해서 대부분 규칙의 동그라미 칩니다. 3번 항목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있어요. 별도로 멘트에서 한 문제 출제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경매 대상 할 수도 있고 입찰 대리 할 수도 있고 고객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입찰 대리는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규칙의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순천 쪽에서 경매 교실 운영했던 안모 교수님 계시죠? 네, 맞아요. 한번 모셔올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써가지고. 아,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모시고 갑니다. 아, 인터넷 그 사이트를 봤더니 꽤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경매. 방향으로 가셨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안 모시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147페이지 가시면 겸업법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기준으로서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동그라미 별표, 업무만 14조에 규정한 법인 동그라미 147페이지 겸업법이 있잖아요. 법인 동그라미 업무만 동그라미. 그래서 법인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업무를 없다. 어떤 것만 한다? 14조에서 규정한 관상정분 알선 경매만 한다 이겁니다. 뭐만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관상정분 알선 경매. 관상정분 알선 경매. 아, 우리 참 그때 안 오셨구나. 관상은 뭔데요? 관상은 뭔데 정의 났대요. 정분, 알선, 경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이것을? 법인 이것만 한다고요. 법인은 이것만 한다. 물론 중개업도 가능하겠죠. 중개업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따져도 관상, 정분, 알선, 경매 하나하나 달라요. 관리, 부족 상담, 알선, 정보 분양, 정보 제공, 분양, 그다음에 알선, 경매, 공매 알선 이거 가능합니다. 법인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한 문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일반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도 이것만 할까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법을 좀 다 하죠. 그래서 여기 토지 있나요? 없잖아요. 토지는 안 돼요. 법인 하시면 토지거래는 안 돼요. 토지 누구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법인은 14조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업무만 그것만 한다. 한정 지었죠. 한정적인 업무를 할 때는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자 중개업입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업무로서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 모두 할 수 있죠. 중개업은 도움 받아야 되니까. 148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해. 그래서 임대업 하고요. 임대업이라고 써놓고요. 임대 관리에 임대업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업은 안 돼요. 임대업이 들어가니까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관리는 가능한데 임대 관리는 가능한데 법인은 주의하시고요. 임대 관리. 자,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에서 그래서 개발 밑에 치시고요. 개발업이라고 적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개발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발업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법인은 무슨 업만 하는가요? 그죠? 중개업만 하다 이거 중개업만 하다 이거. 4번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우리가 알선 업무 가능하죠. 주의할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라 하면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영역의 알선을 의미한다. 영역의 알선이므로 중개법인이 도배업체, 수리업체나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알선만 하라 이겁니다. 알선. 좀 현실적으로 그렇죠. 법인이 이사업체에 알선하고 이사업체한테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사 비용이 비싸지는 이유도 있겠죠. 직접 거래하도록 하면
이유가 있겠죠. 누가 반대했을까요? 이사업체에서 반대했겠죠. 이사업체에서 중개법인이 이사까지 도맡아 세워버리면 여기서 거의 해오겠죠. 저희들과 하니까 중개 쪽에 일하시는 분들 다 이거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도배업체 소개해달라겠죠. 또 이거 수리업체 소개해달라겠죠. 또 이사업체도 소개해달라겠죠. 용달체 업체 소개해달라겠죠. 그래서 정보의 핵심은 오프라인의 정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분하게 모이는 것 같아요. 돈이 되는 것은. 모든 걸 다. 그래서 지역 유지시키라고. 도배업체 지나가면 도배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죠? 그냥 하나요? 다그 커미션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저렇게 그래서 정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서로 투명하게. 수리업체. 자, 상가 건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대행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양 대행이라면 주택의 상가가 저축자 또는 분양자로부터 매매나 임대 등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중개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건축하여 분양 업무는 할 수 없으나 끊고 타인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다. 그래서 중개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건축하는 건축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없다 이겁니다. 중개법인은 타인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은번에 밑줄 쭉 치죠. 토지 분양에 대하여는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분양, 택지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떴다고 여러분들 하셔야죠. 여러분들 택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택지 토지 분양은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6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도 가능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149페이지 맨 윗줄 149페이지 다만 밑줄 쭉 치죠. 다만 성격상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다. 이게 중요하죠. 정보 제공은 누구한테만 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하는 거죠. 자, 7번 인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도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이 공인중개사업은요 이쪽으로 가지 않길 예상합니다. 권리 분석 쪽으로. 권리 분석. 공인중개사업 쪽에서는 앞으로는 권리 분석을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유능한 공인중개사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이건 잘하겠죠. 권리 분석. 그래서 저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쉬워진다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차라리 권리 분석사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시험을 이 정도 난이도로 해서 자격증 취득하면 고객들이 믿고 할 텐데 단순히 중개업 계약서나 작성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시험이다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권리 분석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권리 분석사, 경매 분석사 이런 공인된 자격증 시험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하도록 하고요. 자, 겸업수수료입니다. 이번에 겸업수수료 제14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중개업 이의 겸업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이들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수수료가 아니니까 더 받아도 된다 이거죠. 상한을 쳐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업 업무에 대한 보수는 다른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끊고 이에 따르고 매수신청 대리자의 법원 경매 권리분석 입찰 대행료는 대법원 얘기로 정해진 법인 내에서 받아야 한다. 이 권리분석하고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있죠? 그 정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격증 따지면 권리분석사 아니면 자격증 취득하신 거다. 그래서 어디에서 강좌 예비해서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해주고 입찰 신청해 주시고 30만 원 이렇게. 100만 원도 아니 그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사무장에서 30정도 받고. 네. 여러분도 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받는다. 그래요. 대부분 얘기를 정해졌다니까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인데 아닌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데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 합의한 약정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규정이 없으면 반면 약정보수는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별다른 제약이나 한도는 없다. 이것은 겸업수수료와 관련해서 나중에 매수신청 대리인 쪽에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에 보시면 중개법인이 제14조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네요. 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이네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이런 걸 주의합니다. 자, 중개법인이
14조 규정 관상, 정군, 알선, 경매 위의 업무를 했습니다. 행정처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격 업무 정지나요? 실소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죠? 당할 수 있다. 약하네요. 이런 것은. 하다 걸리면은 업무 정지 처분을 해야 하면은 아주 안 할 텐데, 아예 안 할 텐데, 할 수 있다니까 몰래 하겠네요. 개인업자예요. 겸업체입니다. 겸업범. 원칙은 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주의할 게 개인이 다 할 수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찾으셨나요? 맨 밑에 개인 개업 공인 중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맨 밑에만 봅니다. 다만 찾으셨습니까? 가로에 다만 밑줄 칩니다. 쭉 쳐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 중개사는 이 부칙상의 개업 공인사가 중개인이라고 했죠? 저 2항에 있는 부칙상의 개업 공인 중개사는 경매, 공매, 알선, 입찰, 대리를 할 수 없다. 밑줄 쭉 칩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은 또 뭘 할 수 없나요? 중개인은 뭐 할 수 없어요? 경매, 공매, 입찰, 대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만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매장에서 의심스러운 분 계시면 한번 신고하면 이거 나중에 포상받죠. 신고 포상 받습니다. 나중에 포상금은 계산 문제 나오는데 유일하게 약간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미리 약속할까요? 포상금이 1년에 시켜놨거든요. 근데 계속 어렵게 나오는데 아주 틀려라고 작정을 하고 내는 것 같아요. 포상금. 그건 어렵습니다.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 하나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포상금 계산하다가 쉬워요. 쉽긴 쉬운데 그거 하다가 뒤에 있는 시간까지 다 소비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쉬웠는데 무조건 계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중개사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있습니다. 딱 2문제.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 하나 하고 방금 말한 포상금 규정이 있거든요. 포상금 규정이 2개가 있는데 올해는 중개보수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마다 다 틀리니까. 다음 페이지 가시면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토지는 우리가 토, 건, 입, 광, 고 이렇게 했죠? 중개법인 대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비교 정리인데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별표 쳐놓겠습니다. 일단 별표 쳐놓고요. 별표 쳐놓고 지금 했던 내용들이 쭉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법인의 업무범위입니다. 특수법인은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으로 특수법인이라고 했죠? 특수법인에 나올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도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수법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대표자와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으며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없다 했던 거라 쳐놓고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이런 걸 다 해야 됐죠? 우리는? 중개사무소도 설치하고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여야 됐었고 사원 임원이 3분의 1 이상이었죠? 이런 사람들 법인이었죠? 법인. 그런데 특수법인도 법인인데 이런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특수법인 자유롭죠? 특수법인 자유롭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법인. 지금 농협에서도 공인중개사업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프겠죠? 골치 아프면 못합니다. 네, 흐자시 말고요. 자, 실무교육 몇 시간 받죠? 28시간. 네? 20. 28에서 30. 28, 32. 오, 이래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오, 28, 32. 그럼 연수교육은요? 12. 1년에 한 번씩? 2년. 1년에 한 번씩. 완성이요. 그러면 직무교육은요? 네? 사에서 꼭 그럴래요, 진짜? 지금 3시간에서 4시간, 3, 4, 12 이렇게 교시라고 했잖아요. 앞에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 누구였죠?
중개보조예요. 중개보조는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대상자는 되고? 직무교육 대상자고요. 헷갈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시험에 이런 것들 나오니까. 등록 여부가 있고요. 중개업의 등록. 중개업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 특수법인이 있었고요. 방문했던 지역살림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특수법인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하는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법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뜻입니다. 제14조에서 관사한정문 앞선 경매를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수법인이 하는 것은 한정적이고 더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수법인은 그 고유업에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개업법인은 중개업에다 법 14조의 소정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양자의 업무 범위가 같은 것은 아니다. 밑줄만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양자의 업무 범위가 같은 것은 아니다. 특수법인과 여러분들 특수법인과 법인의 종류의 특수법인과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인의 업무 범위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은 정해진 거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특수법인 여러 시험에 나올 게 아니니까요. 특수법인하고 다르다. 특수법인은 나중에 하나 나와 돈 문제가 하나 나와요.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업무 보증금 여기 나왔네요. 별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법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있죠. 여기서 쭉 내려오셔서요. 쭉 내려오셔서 지역농협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업무보증금의 별표 칩니다. 업무보증금 문제 하나 나오니까 업무보증금은 얼마나 돼 있죠?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1,000만 원. 지역살림조합 외우지 말고요. 나머지는 2억이에요. 2억. 우리가 일반 법인이 하려면 2억이 필요하거든요. 업무보증 2억인데 특수법인에서 다른 것까지 나왔어요. 헷갈리겠다. 지역농협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입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1,000만 원. 얘들도 2억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이 되어 있네요. 지역살림조합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업무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자, 보증금은 개업 등록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가요? 보증 서류. 개설 등록 서류인가요? 등록 신청할 때? 뭘 개시해야 돼요? 그렇죠.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업무 보증은 보증 서류는 업무 개시 전에 필요한 겁니다. 자, 153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의 종류가 있죠.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종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 둘로 나누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는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둘 수 있다. 고용인의 고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이며 고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둘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 벌 잡겠죠.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개인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 쪽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중개 이렇게 하시면서 20년, 30년 수 있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그분들 어떻게 봉급 중에서 다 거리가 한가 봐요. 유지를 하신가 봐요. 거리가 워낙 규모가 크죠. 금액이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두 건 하면 충분히 남으니까. 이쪽은 아니죠. 이쪽은 여러 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가시면 고용신고. 자, 고용인의 양과 질에서 몇 줄만 칠까요? 고용인의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몇 줄만 치겠습니다. 고용인의 양과를 2번에 고용인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건 몇 줄만 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는 중요합니다. 고용신고 별표 치시고요. 이 고용신고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 필요 있어요. 별표 2개 반은 쳐야 될 겁니다. 3개 정도 쳐요. 제15조에서 고용신고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을 고용하거나 끊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끊고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누구를 말하는 등록관청이죠, 우리가? 시군구.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 달 전에는 등록관청이 누군지도 몰랐죠.
근데 그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등록관청 시군부라는 것을 잘 아시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밑줄 치시고요. 이게 주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혼자 일하기가 벅차니까 고용인을 두는 겁니다. 이 고용인을 둘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을 둘 수가 있는데요. 중개보조인을 둘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고용 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뭐가 있겠어요? 후가 있겠죠? 좀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중개보조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요. 자, 시행규칙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칩니다.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제34조 2항 제34조 2항이 뭐냐면요.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이요. 그대에 있는 조항은 중개보조인입니다. 중개보조인은 실무교육 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겠어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한 경우는 제34조 2항 밑줄 치시고 거기에다가 실무교육이라고 적습니다. 중개보조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치시고 법 제34조 2항에다가 실무교육 이렇게 적고요. 또는 제3항에 직무교육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 한다고요? 그렇죠. 업무 개시 전까지 우리가 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 두 개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아까 말했던 보증도 업무 개시 전에 우리가 해야 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요. 이 등록관청에 신고는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7일입니다. 며칠 전에요? 7일. 아까 우리가 7일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죠. 아까 등칠, 인칠, 개칠. 등칠, 개칠, 인칠. 이거 고치라고 할까요? 다 고쳤네. 고치. 한번 배워주세요. 교육에 대해서는 고용과 관련돼서는 7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 전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니까 이때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이 뭐죠?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야.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그 도장만 사용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도 도장과 관련돼서 7일이 됐어요. 7일. 그래서 같이 할 때, 고용을 할 때 이분들의 도장도 가지고 가서 실무교육 수료증도 가지고 가서 신고하라 이겁니다. 같이. 며칠? 7일. 시험지에서는 되게 12조가 많이 나오죠? 시험지에서는 또 주의할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건데 고용일부터 7일 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린 편입니다. 고용일부터 7일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 다르죠? 다릅니다. 고용하고 나서 7일 기내에 가서 신고하라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를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교육 반주에 넣는 거예요. 뭐라고? 어제 고용됐다고. 앞으로 7일 남았으면 가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업무 개시 전에 제출하라. 자,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쪽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령상 명령 위반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밑줄 칩니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고용. 이거 고용과 관련돼서 위반할 때는 업무정지상이에요. 2번 고용신고는 국토교통부령의 별지서석에 따라야 된다. 160페이지라고 적어놓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이 고용신고서가 있어요. 자격성 양식이 있습니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배움 4쪽 가겠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밑줄 쭉 칩니다. 밑줄 쭉 치고요. 그러므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다. 없다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취득가 대단한 건데 제출할 데가 없네. 아이고, 제출할 데가 없어. 제출할 데가 없어.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 어디다가 제출합니까? 그렇죠. 가게 하는 동안 제출 게시하면 되겠어. 제출할 데가 없네. 이 어떻게 제출할 필요 없이 누가 알아서 해버리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서. 아쉽죠? 아쉽습니다. 4번을 제출할 필요 없다. 4번을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원본도 제출할 필요도 없겠죠? 4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제출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고용신고 시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가지고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오면 등록관청이 시도군지 요청해서 시도지사 요청해서 이 사람이 합격자인지 아닌지 알아본다. 이거 편하겠죠? 그다음 고용관계 종료신고입니다. 자, 이게 헷갈리니까 아까 우리 인장하고 했던 거. 인장은 며칠이었죠? 7일.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입니다. 10일. 자, 이번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시행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끊고 종료된 때는 자, 해고한 거죠. 해고하기보다는 그분이 사유가 나갔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종료된 날부터 날에 동그라미 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추접스럽게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나오죠. 문법은 날짜 싸움이에요. 날짜 싸움. 효력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겁니다. 아까 이런 날짜 하나 있었죠.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 시험 응시 발각된 날부터가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 날부터죠. 처분 날부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십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고용관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격증 사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만두시면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다음 날부터 10일, 날부터 10일. 날 10, 10월 10이라고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날 10, 날부터 며칠? 10일. 처음 이런 난기법이요. 처음에 들으면 좀 약간 좀 그래요. 솔직히 좀 유치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감칠맛이 납니다. 감칠맛. 그래서 날 10, 달력보면 10일이 뭐 날 10이네 이러겠죠. 날 10. 다 그렇게 절 겁니다. 날 10.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보험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 의의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격증. 그래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의의에 보시면 우리가 법 제2조 용어에서 했죠. 자, 2번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2번 방과라 2번의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거나 이 확인 설명은 뒤에서 할 겁니다. 확인 설명을 하거나 거래가 성사되면 끊고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래서 거래 계약서의 밑줄 확인 설명서의 밑줄 동그라미 작성의 밑줄. 그래서 소속공인 중개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거래 계약서는 작성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또 무엇도 가능하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소속공인 중개사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붙어 다녀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의 동그라미 별표 10개 치시고요. 미세 동그라미 또 여기.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인은 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확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누가랑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서 및 주의하십니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할 때 사인을 할 때 사인만 한다? 뭣도 한다? 서명 사인이고 날이는 뭐죠? 도장 며칠 전까지 바라겠죠? 7일 긴장. 이제 도망하시고 갑자기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뭐라 나올 것 같아요? 미스. 네? 서명이나 그렇게 맞습니다. 여기다가 서명 또는 이렇게 서명 또는 날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서명 다 이렇게 돼 있죠? 서명하시든가 또는 뭐 하라고? 날이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명하고 무엇을 같이 하라고? 그래서 날인도 같이 하라고. 사인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이 신고한 도장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같이 찍어라. 이거예요. 누구도 찍고. 소속,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찍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찍고. 누가 그 별을 나서냈습니까? 소공인이. 그렇죠. 소공인이 있을 때는 계약서 이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서명만 해서도 안 되고, 날인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밑이 중요합니다. 밑. 취업서 때 이걸 바꿔놔야 시험제. 뭘로 바꿔놓는다고요? 또는 이렇게 바꿔놓는다. 또는. 밑과 또는 나중에 분리해 줄 거예요. 제가. 분리해 주는데, 한 100개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 계약서, 확인서, 작성했으면 누가 작성했는지 서명,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제출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행할 수도 있고요. 보조 업무입니다. 보조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중개 보조입니다. 중개 보조는 어렵지 않았었죠? 단순한 우리가 보조만 업무를 보조하는 자였고요. 자, 업무 범위 보시면 중개 보조인에 대해서 박스에 있죠? 박스에 별표 하나 쳐놓습니다. 박스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중개 보조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증 양도되거나 무등록 중개업으로 해석된다. 교토부에서 이렇게 입건 해석했고요. 2번 중개 보조인은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개 보조인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으면 밑줄, 인장 등록 의무가 없으며 서명 및 날인 의무도 없다. 밑줄 쭉 칩니다. 중개 보조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중개 보조인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으며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였죠? 소공인과 개공인이 있었고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였죠? 소공인인데 우리가 중개 보조인은 서명,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3번은 별표 칩니다. 아까 우리 했는데 3번은 별표 치시고요. 중개 보조인은 자취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쳤습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 시키려고 했더니 자격증 있어 없어? 없잖아. 자격정지 누가 당했죠?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자격정지 당했죠? 업무 취소 당한 사람 누구였죠? 개업 공인 중개사. 오케이. 이따가 3번에다가 되지 않는다 뒤에다가요. 다만 이렇게 씁니다. 다만 중개 보조인은 자격 취소도 안 되고 맞아. 업무 정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뭐가 된다고요? 행정형벌 대상은 됩니다. 됐습니다. 다만 뭐라고 했다고요? 행정형벌 대상.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짓거리 했으면 받는 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거리 한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법에서 간통죄가 없어집니다. 자, 3번 155페이지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상의 책임 있죠? 별표 3개 칩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이거죠? 이게 문제가 진짜 좀 추접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법식 5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업무상의 동그라미입니다. 업무상 이걸 바꿔놓고요. 업무상 행위를 바꿔놓고 뭐라 바꿔놓으면 모든 행위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쓰고 X표 칩니다. 오답이 뭔지를 알고 공부하면 좀 편하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은 업무상 행위는 끊고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뭐라 된댔습니까? 번다 이렇게 돼 있죠? 번다 동그라미 칩니다. 번다 간주조항이거든요. 번다. 쉽게 하기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활동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누가 책임진다 이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그걸 뭐라 해놨어요? 번다 이랬어요. 번다 동그라미 칩니다. 번다 행위로 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문장을 바꿔놓으니까 행위로 번다 행위로 번다. 다시 한번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잘못했습니다. 누가 책임진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데 이 책임지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6페이지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민사상 책임 일단 밑줄 칩니다. 민사상 책임 밑줄 치고요. 민사상 책임 밑줄 치셨습니까? 한 장을 넘기시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 그렇죠. 행정, 형벌이가 되어 있나요? 행정처분이가 되어 있죠? 안 가르쳐줄 겁니까? 자, 158페이지에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형벌이죠?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이 있어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이 있겠죠? 중개보조인.